안녕하세요. 은퇴일기입니다. 저는 현재 다가구 원룸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번 주는 드디어 그 철거가 시작되었고요. 이게 드디어 리모델링의 시작을 알리는 철거가 진행되었습니다. 총 6명이서 2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그 견적상에 포함된 모든 부분의 철거가 완료됐습니다. 철거를 하다 보면 처음 예상과 다르게 어,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은 철거 부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뜯어보니 뭔가가 더 덧방이 돼 있다거나 뭐 할 수가 있는데요. 이게 최초 계약과 좀 다른 상황이 발생되면 아무래도 그 철거 업체랑 그 건물주 간에 좀 난감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철거업체는 이만큼의 일량을 가지고 이제 견적에 참여해서 들어왔는데, 실제로 뭐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 폐기물 양도 점점 많아지고, 해야 될 일도 점점 많아지면 아무래도 건물주에게 또 뭐 추가 비용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. 또 역시 뭐 내용을 잘 모르는 건물주는 또 추가 비용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인식이 좀, 안 좋은 상황이, 안 좋기 때문에 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서로 난감한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. 뭐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뭐 큰 추가 항목은 나오지 않아서 뭐 별탈 없이 서로 뭐 이게 기분 좋게, 철거가 완료됐습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6명이서 이렇게 정신없이 막 이렇게 막 철거하고 뭐 폐기물 뭐 버리고 뭐 이런 현장 상황이라서 건물주나 관리자가 그 현장을 꼼꼼하게 안 챙기면 뭐 약간 빼먹고 철거를 한다거나 뭐 철거하다가 뭔가를 뭐 철거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까지 철거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. 뭐 이렇게 수시로 철거할 때는 현장에 방문해서 예, 지적질을 좀 해줘야 그 다음 공정에서 뭐 이렇게 철거가 잘못돼가지고 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거를 뭐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저는 뭐 현장에 뭐 상주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현장에 뭐 들락달락 해가지고 뭐 충분히 이렇게 지적질할 시간이 있었고요. 근데 이렇게 워낙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. 땀 뻘뻘 흘리면서 정신없이 뭐 빨리 일을 하셔가지고 뭐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이렇게 최대한 기분 좋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. 그 아래 사진은 거기 그 20년간 거기 저희 건물에서 그 민생고를 이렇게 해결해 주었던 게 도기들인데요. 이러한 뭐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이제 유행이 지난 이런 도기들도 이제 다 폐기가 되는데요. 이런 도기류들은 이제 부피가 나가기 때문에 이제 폐기물 차량 위에서 산산이 이렇게 망치로 부서져 가지고 최대한 부피를 적게 해서 이제 폐기가 됩니다. 이제 부피가 곧 폐기물 비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러한 이렇게 부피가 있는 하지만 깨면은 부시면은 부피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자재들은 이렇게 다 부셔져 가지고 폐기가 되고요. 요거는 이 부분은 거기 기존 주방이었는데요. 저는 이 기존 주방 위치를 옮길 겁니다. 옮길 거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붙어 있던 주방 타일들을 다 이렇게 떼어내야 되는데요. 이렇게 철거하시는 분께서 파괴 한마로 이렇게 힘들게 기존에 붙어 있던 이게 타일들을 이렇게 떼내시네요. 사실 이거는 제가 한 10년 전쯤에 붙인 타일인데 아주 뭐 너무 튼튼히 잘 붙어 있네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상당히 힘들게 떼어내시던데요. 사실 이렇게 파괴 한마질이 사실 이제 리모델링 공사하다 보면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게 사실 잘 오래된 건물들은 워낙 콘크리트 양생이 잘 돼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이렇게 깐다고 하죠. 이렇게 까고 콘크리트 까고 이렇게 부시고 하는 일들이 힘듭니다. 그래서 다들 꺼려 하고요. 리모델링을 이렇게 계획할 때 이렇게 최대한 이제 콘크리트 까거나
뭔가 이렇게 부시는 이런 것들은 최소화해서 하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. 예. 그 아래 사진과 같이, 이렇게 본 사진과 같이 이렇게 철거업체가 총 이렇게 3대 차량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. 이 차량은 이제 폐기물이고요. 실제로 폐기물.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철거 장비들, 이런 철거 장비들을 그 차량이고, 이 차량은 이제 고물들, 뭐 가전제품이나 뭐 쇠붙이 뭐 이렇게 고물로서 이제 넘길 수 있는 이런 자재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싫더라고요. 근데 이제 여기 실린 고무들은 이제 사실 이제 좀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재활용 가능한 이게 스텐, 뭐 철, 구리 이런 요들만 한 곳에 모아 실는데요. 이게 돈이 되다 보니까 이게 모으시는 거고, 이 철거업체 사장님께서는 이거를 모았다가 이제 한가할 때 뭐 재료별로 일일이 이렇게 분해해서 하고 이렇게 분류해서 고물상에 넘기면 이게 꽤 짭짤한 수입이 된다고 하는데요. 뭐 요새는 워낙 이게 리모델링 붐이 불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바빠서 이렇게 분해할 시간도 없다고 하시네요. 하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완전 갖다 버릴 폐기물하고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뭐 고물들하고 이렇게 나눠서 싫더라고요. 아, 그리고 뭐 이게 기존에 저희 원룸은 이제 풀옵션인데요. 이제 각 호실마다 뭐 침대도 있고 뭐 가전제품도 있고 한데요. 뭐 당연히 풀옵션은 요새 당연한 거고요. 또 하지만 그 풀옵션 원룸이 또 이제 내부에 또 풀옵션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건물주가 또 옵션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또 돈도 많이 들고 또 뭐 이런 옵션들은 또 망가지기 때문에 또 유지보수하는데 돈도 들고 근데 이게 또 폐기할 때 또 돈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어차피 이 방 안에 있는 거를 안 쓰는 이제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폐기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 버리는 비용도 이제 상당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차로 이제 뭐 버려야 될 각종 가구와 가전제품들을 이렇게 내리는 거고요.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냉장고, 세탁기, 뭐 에어컨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못 쓰는 거고 이제 버리는 건데 뭐 사실 이게 현재까지 뭐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였습니다. 근데 이제 저희 원룸을 이제 이용하실 뭐 젊은 고객들이 이렇게 좀 오래된 물건을 뭐 사용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. 그리고 뭐 물론 뭐 이제 사용 가능한 거랑 뭐 사용하고 싶은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고 뭐 아무래도 저희 고객분들인 젊은 분들의 이렇게 취향을 맞춰줘야겠죠. 뭐 앞서 뭐 철거 계약 그 방송 그 유튜브 녹화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까워도 이렇게 눈 꽉 감고 이제 버리지 않으면 이런 물건들을 이제 보관할 것도 없고요. 예, 그냥 꼭 감고 눈 꼭 감고 아깝지만 이렇게 버려야 된다고 이제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이 그 철거 견적에는 이렇게 데코 타일 철거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요. 뭐 이렇게 방 12개 정도는 이와 같은 데코 타일 철거 기계로 이렇게 순식간에 떼어내더라고요. 뭐 사람이 인력으로 하면은 상당히 힘들고 오래 걸리겠지만 이와 같은 장비로 쉽게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. 여기 앞에 그 뾰족한 부분이 이제 상하 운동을 하면서 이 데코 타일을 이렇게 떼어내더라고요. 그 사진은 이제 말끔하게 이제 떼어진 데코 타일입니다. 근데 이제 데코 타일을 만약에 떼어내고 이제 만약에 뭐 타일을 시공한다거나 뭐 다른 종류의 바닥재를 시공하려고 한다면 이제 기존 데코 타일 본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코 타일 떼어난 이 본드를 전부 다 이제 샌딩으로 갈아내야 된다고 하고요.
샌딩으로 갈아내는 게 역시 이제 사람의 인력이 들어가는 거고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또 비용으로 발생하겠죠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데코 타일을 이렇게 시공을 또 할 거기 때문에 뭐 샌딩을 하진 않았습니다. 사실 뭐 데코 타일이 이렇게 내구성도 강하고 가격도 뭐 다른 바닥재에 비해서 많이 저렴해서 이와 같은 그 임대용 그 건물에 많이들 사용하고 하시는데요.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이와 같이 이게 철거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그 온돌 바닥에서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열 변형이 발생하는데 특히 뭐 이렇게 수축이 발생이 되면 다시 복귀가 되지 않아서 그 틈이 생겨가지고 좀 보기가 싫게 되는 단점이 있죠. 그래서 저는 이번에 데코 타일도 시공을 할 거고 이런 문제점을 이제 경험을 했고 또 다른 건물에 그 한 3년 전쯤에 온돌 전용 데코 타일을 시공을 해서 사용해 봤는데 온돌 전용은 뭐 거의 벌어짐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도 온돌 전용 데코 타일을 사용할 예정입니다. 이제 이게 실내 이제 철거가 완료된 상태인데요. 이제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벽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벽지가 남아 있는 부분은 이제 재도배를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도배하시는 분이 최대한 면을 정리를 하실 거고 저는 이제 부직포를 시공을 하고 나서 도배를 할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미흡하게 뭐 벽지가 제거돼도 상관없는데 이 측면 벽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외벽과 맞닿는 벽은 이제 아이소핑크 30T로 단열 보강을 할 예정이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이와 같이 벽지가 남아 있으면 여기 이게 결로 같은 게 생기면 안에서 이렇게 벽지가 물에 닿으면서 이제 썩으면서 아무래도 뭐 냄새가 난다거나 뭐 안 좋은 영향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벽지를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싶었는데요. 근데 사실 뭐 목수분들이나 뭐 철거하는 분들이 뭐 다들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뭐 경험상 뭐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고 사실 뭐 현재 상태도 뭐 이렇게 뭐 곰팡이가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저도 뭐 완벽하게 제거를 하지 않고 그냥 단열재를 이렇게 시공을 할 생각입니다. 사실 뭐 결로라는 것이 그 실내에 있는 이제 습기가 그 겨울철에 그 차가운 벽면하고 맞닿고 이제 맞닿게 되면서 응결되는 거기 때문에 뭐 실내 수분이 이제 차가운 벽에 바로 맞닿지만 않으면은 결로라는 게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. 저는 뭐 벽면에 아이스 핑크를 우레탄 폼으로 이제 밀실하게 시공을 할 거고 또 석고보드로 또 그 위에 또 덧대야 되고 또 도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실내에 그 습기가 그 저 차가운 벽면까지 들어간 양은 소량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인지 뭐 기존에 경험하셨던 뭐 목수분들이나 철거분들은 전혀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뭐 물론 뭐 그 메인 시멘트가 이렇게 보일 때까지 뭐 깨끗하게 제거를 하면 좋겠지만 저 역시 뭐 철거업체에 욕을 했습니다. 욕을 했더니 일단 뭐 비용 상승이 한 20% 정도 되고요.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을 요구하셨고 하지만 물 뿌려서 이렇게 스크래퍼로 긁어내긴 하지만 철거 사장님도 뭐 완벽하게 깨끗하게 될 거는 보장하지 않겠다. 이렇게 발을 빼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굳이 뭐 완벽하게 되지도 않을 거 저는 그냥 포기하고 이대로 그냥 단열 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거기 6명이서 그 이틀간 그 분주했던 게 철거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. 현재 이 업체
철거 업체는 이제 철수한 상태고요. 건물 입구에 이렇게 방부목으로 마감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다 철거가 됐습니다. 이 상태가 이제 신축 건물로 치면 이제 골조가 완성된 상태입니다. 골조가. 그 이제 공구리가 끝난 상태죠. 이제 여기서 이제 샤시 교체하고 뭐 여기 이제 저는 이제 타일로 마감할 생각인데요. 타일로 이제 좀 치장 좀 하고 뭐 페인트로도 좀 마감하고 하면 이제 건물 외관이 현재보다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예, 이상 여기 총 5,500만 원, 총 500만 원 비용이 발생된 그 원룸 12개 그 철거 후기였습니다. 철거 비용은 방당 42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. 뭐 추가 비용은 없었고요. 방당 42만 원 소요가 됐고 뭐 방 한 칸당 뭐 60만 원을 부르는 철거업체도 있습니다. 이게 12개니까 뭐 18만 원씩 12개면은 이게 한 200만 원 돈이 돼버리는 거니까요. 뭐 철거하실 때 뭐 한 업체만 확인하지 마시고 뭐 여러 가지 두세 군데 업체 비교 견적 받으셔서 이렇게 눈탱이 맞는 눈탱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목공도 해야 되고 설비도 해야 되고 뭐 전기 공정을 이제 해야겠죠. 예,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펼쳐질 리모델링 하는 과정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예, 구독하시면 앞으로 진행될 그 리모델링 과정이 이렇게 예, 상세하게 이렇게 소개될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은퇴일기였습니다.